모집단과 표본 집단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전체에서 그 데이터를 뽑아서 조사하는 걸 이제 전수조사라고 하는 건데 그 전수조사를 다 하기가 너무 어려운 경우도 있다. 또는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그 일부만 뽑아서 조사하는 걸 표본조사라고 해요. 그래서 표본조사를 할 경우에 전체 집합을 모집단이라고 부르고 표본 조사를 했을 때 집단을 표본이라고 하거나 또는 표본 집단이라고 하는 거야. 자, 표본의 크기라고 부르는 건데 몇 개나 뽑을 거냐. 그러니까 전체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 인구의 뭐를 조사할까요? 뭐 혈액형을 조사하고 싶다. 뭐 그런 건데 그거를 이제 몇 명만 뽑아서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여론조사 같은 것들이 그런 거예요. 사실은 뭐 어느 당을 지지한다든가 어느 뭐 후보를 지지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전체를 다 하지 않고 전체를 다 하는 경우가 이제 선거겠죠. 근데 선거인 거고 근데 선거도 이제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거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전체를 다 하는 게 이제 선거라고 본다면 그 전에 이제 여론조사라는 걸 해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표본 집단에 대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표본 집단 거만 가지고 모집단을 예측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러니까 표본 집단의 평균이 이렇게 나왔고, 그러니까 표본 집단의 표본 평균이라고 부르는데 표본 평균이 있고 표본 표준 편차 또는 표본에 대한 분산이 있다. 표본 분산이 있을 때 이것을 가지고 모집단의 평균이나 그게 모평균이라고 부르는데 모집단의 평균이나 모집단의 분산을 예측해낼 수 있을까? 요게 이제 궁극적인 목표야. 근데 요걸 하기 전에 모집단이 이렇게 생겼더니 표본 평균은 요 따위, 표본 분산은 요 따위로 되던데 라는 것들이 있어야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예를 들어서 표본 집단이 네모라고 되면 모집단도 네모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또는 세모라고 되면 얘도 세모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예측할 수 있냐 이거죠. 네, 그래서 거꾸로 본다는 거죠. 모집단이 네모라면 표본 집단 했더니 네모네 이런 것들 모집단이 세모라고 했을 때 표본 집단이 세모로 나오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알았다면 나중에 이제 표본 집단이 네모예요. 그러면 모집단 네모겠구나 라고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먼저 할 거예요. 그래서 표본 모집단이 어떻게 생겼는지 안다는 전제에서 표본 집단이 어떻게 생길 거냐 요거부터 들여다볼 거예요. 요거부터 들여다볼 거고 나중에 이제 표본 집단이 요렇게 생겼을 때 모집단은 요렇게 생겼네 라고 할 겁니다. 자, 이미 추출이라는 건 이제 모집단에서 그 표본을 추출할 때 이렇게 내가 무작위로 추출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뽑은 자료를 다시 돌려놓지 않는 되돌려 놓고 다시 뽑는 거 이걸 이제 복원 추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원 추출. 라고 하는 거고 한 계좌를 뽑으면 되돌지 않는 방법을 비복원 추출이라고 해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복원 추출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 이제 처음 뽑은 것의 확률이나 두 번째 뽑는 사람의 확률이나 이런 것들이 같은 거예요. 다만 실제로는 비복원 추출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단지 모집단이 워낙 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10만 명이 있는데 거기서 한 명 뽑고 두 명 뽑고 하는데 비복원 추출을 했다고 해서 그 확률이 크게 바뀌지 않을 거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작업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여론조사 같은 걸 해보면 보정이라는 걸 해야 돼요. 보정이라는 걸 하는데 우리 거기까지 다루진 않는다.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 거기까지 다루려고 하는 건 아니다.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통계
표본 집단을 가지고 모집단을 예측할 때 굉장히 좀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우리 거기까지 얘기할 건 아니니까 뭐 거기까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보본 추출이라고 생각한다. 됐죠? 그러니까 처음 뽑는 거하고 뭐 예를 들어서 모집단이 한 30개 있어. 그 중에 10개 뽑을 거예요. 근데 비보건 추출로 해버리면 첫 번째 뽑는 거, 두 번째 뽑는 거, 세 번째 뽑는 거 할 때 확률이 달라집니다. 확률이 달라지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 10,000개가 있는데 거기서 한 100개 정도 뽑을 거야. 그러면 첫 번째 비보건 추출로 하더라도 거의 보건 추출 같은 느낌으로 뽑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모집단의 평균 특성들 이제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 뭐 이런 게 하고요. 그 기호를 그냥 우리가 원래 쓰던 기호 M 시그마 제곱 시그마 이런 것들로 쓸 거예요. 됐죠? 그러면 표본에 대한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이런 것들 있을 때 그걸 X바, X 제곱, S 뭐 이런 식으로 쓸 겁니다. X바는 N분의 X1, X2, X 뽑은 거에 평균 내는 거예요. 요거는 요것도 n분의 분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EX 반은 EX하고 같다. M하고 같다. VX 반은 N분의 시그마 제곱하고 같다. 왜 그런 거냐면 우리가 이제 EX1, EX2 이것들이 다 M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XN 요것들이 다 M이라고 볼 수 있는데 모집단의 적이니까 아까 X 바가 M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해서 XN이라고 했잖아요. 이거의 평균이라고 생각하면 이거의 평균입니다. 평균의 성질상 이게 N분의 EX1 EX2 쭉 해서 EXN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M분의 M 더하기 쭉 해서 M 돼요. 즉 M 곱하기 N이 돼요. 그래서 N이 약분돼. 그러면 M이죠. 마찬가지 얘기인데 VX1 VX1이나 VX2나 뭐 이런 것들이 다 VXN 이런 것들이 다 시그마 제곱이에요. 시그마 제곱인데 그러면 V의 X바 요게 V의 N분의 X1 더하기 X2 쭉 해서 XN이란 말이에요. 근데 분산은 곱해져 있는 건 제곱으로 간단 말이에요. N제곱. 그리고 더해져 있는 건 따로따로 되고 VX1, VX2 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분산은. 이게 분산의 성질이죠. 그렇게 되면 N제곱분의 시그마 제곱 쭉 해서 시그마 제곱. 그러니까 N제곱분의 시그마 제곱 곱하기 N. 그러면 N이 하나는 약분되니까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간다는 거야. 표준 편차는 이거에 루트 씌운 거니까 그렇게 가는 거고. 그래서 요 내용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VX 반은 EX 반은 EX하고 같다. 됐죠? VX 반은 N분의 VX하고 같다. 됐죠? EX 반은 EX하고 같고 VX 반은 N분의 VX하고 같다. N분의 시그마 제곱. N분의 시그마 제곱. 요걸 기억하시고요. 요거로 이제 우리가 많은 문제들을 풀 거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모집단을 알 때 표본 집단의 평균을 내보면 한 번 딱 했을 때 모집단하고 평균이 같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건 오해하시면 안 돼.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학교에 있는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키를 평균을 내겠다. 그러면 전체 평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전체 평균이 있을 텐데
거기서 뭐 반에서 한 2명씩만 뽑아갖고 평균을 내보는 거예요. 한 반에 2명씩만 뽑아가지고 키 평균을 냈어. 그럼 그게 전체 평균하고 똑같다 라는 게 아니라 2명씩 뽑아서 하는 거를 각각의 학생이 다 해보는 거예요. 1학년 1반 1번도 해보고 1학년 2반 2번도 해보고 대신에 그 사람들이 그 전체 그 데이터가 있는데 그 중에 나 1반에서는 1번 2번 하고 2반에서도 1번 2번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뭐 5번 6번 7번 5번 6번 5번 6번 하는 사람도 있고 뭐 4번 3번 4번 뭐 4번하고 15번 4번하고 15번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1반에서 2명 아무나 2명 1번 2번 뭐 2반에서는 3번 4번 3반에서는 5번 6번 뭐 이런 식으로 뽑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각자 알아서들 2명씩 뽑아갖고 평균을 내본다라고 하면 그 평균들이 다 모집단의 평균하고 같을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본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 그 각자가 내놓은 평균들의 평균을 내보는 거예요. 평균을 냈을 때는 무평균하고 같아진 거다. 그런 이론입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분산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각 사람들마다. 뭐, 1학년 일반인, 그러니까 1학년 일반 1번이 그 낸 자료의 분산, 1학년 일반 2번이 낸 자료의 분산, 1학년 일반 3번이 낸 자료의 분산. 이 각각의 분산들이 있을 텐데, 이 분산들을 토탈해갖고 다시 분산을 내보면, 전체 분산보단 작아질 거다. 뭐 이런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이고요. 이게 조금 어렵긴 한데 뭐 잘 이해 안 되면 따로 개별적으로 물어보시고 하여튼 요 내용은 외워라. 됐죠? 모집단 거를 알 때 평균하고 분산이 표본 집단의 평균과 분산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x바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m하고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르게 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x바가 a에서 b에 있을 확률이라든가 뭐 x바가 a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라든가 뭐 x바가 a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거 구할 때 요거 가지고 표준화시켜서 하는 거예요. 표준화시켜서. 그래서 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n이 충분히 크면 이렇게 따라간다 이런 건데 모집단이 정규분포면 아까 이제 그런 요게 이제 모집단이 정규분포일 때 얘긴데 됐죠?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라가면 그렇다는 얘기고 모집단이 정규분포가 아니더라도 n이 충분히 크면 정규분포를 따라갑니다. 이건 알려져 있어요. 얼마나 커야 되는데요? 한 50이든 이상이든가 30이든 이상 그 정도 되면 돼요. 30 이상이든가 뭐 그 정도 되면 되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설사 얘가 한 5개여도 해요. n이 한 5개, 10개여도 다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작은 건데도 합니까? 이론을 배워보자는 얘기예요. 이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정규분포가 안 따라가면 뭘 따라갑니까? 그건 대학 가서 하세요. 대학 가서 통계하는 사람들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은 무조건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표본을 조사해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가치지 추정이에요. 이게 추정.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집단을 아는데 표본 집단이 어떻게 생겼느냐를 해보는 이유는 표본 집단이 그래서 어떻게 나오는지 안다면 그걸 가지고 모집단 거를 얘네들을 추측해 보는 거 됐죠? 네, 그게 이제 최종 목표란 말이에요. 그게 추정. 이때는 좀 다른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얘기는 문제 좀 풀고 나서 문제 좀 몇 개 풀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할게요.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이에요. 그러면 x바가 어떻게 따라가냐면 x바가 여러분들 이걸 좀 쓰세요. x바가 5하고 표본의 크기가 3이니까 3분의 9제곱 됐죠? 그러면 vx바가 2x바의 제곱 마이너스 2x바의 제곱 뭐 이렇게 따라가는 거니까 요게 3분의 81 2x바의 제곱 요게 25 되는 거고 그러면 2x바의 제곱이 3분의 81이면 27인가요?
더하기 25 52인가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크기가 5인 하는데 평균과 분사를 구하라는데 EX를 먼저 구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EX를 먼저 구하면 둘이 곱한 거 2분의 1, 4분의 1 A를 먼저 구해야 되는군요. A는 얘네들을 다 더해서 0인 거. 자, 이거 순서가 잘못됐네. A를 먼저 더해야 되네. 2분의 1, 8분의 1, A 그리고 8분의 1 요거 다 더해서 1인 거. 요거부터 계산합시다. 요거 하면 A하고 8분의 4, 1, 1, 1이니까 A가 1에서 8분의 6 뺀 거. 8분의 6이면 4분의 3인가요? 그럼 4분의 1. 그 다음에 2x를 구하죠. 2x를 구하면 요거 4분의 1입니다. 곱하는 거죠. 2분의 1, 8분의 2, 4분의 3, 8분의 4. 뭐 약분을 좀 할까요? 요거 4분의 1. 요거 4로만 약분합시다. 2로만. 왜냐하면 어차피 4로 통분해야 될 것 같아요. 2 더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2 그러면 4분의 8 2인가요? 됐죠? 그 다음에 VX 구합시다. VX 바가 아니라 VX. 그러려면 얘네들을 제곱해요. 1, 4, 9, 16 그리고 곱합시다. 2분의 1 8분의 4 4분의 9 8분의 16 빼기 평균의 제곱. 쏘리 이거 EX 바가 아니라 EX에요. 빼기 4. 약분을 조금 할 건데 분모가 4까지만 4분의 2 이것도 4분의 8 됐죠? 4분의 2 2 9 8 마이너스 16 4분의 5인가요? 되죠? 그러면 x바 2x바 2x바는 2x하고 같으니까 요건 2고요. vx바는 5분의 vx 그러니까 5분의 1 하고 4분의 5 곱해준 거. 그래서 4분의 1이 되는 분산 됐습니까? 평균 EX바는 X바의 평균은 2고요. 분산은 4분의 1. 그러니까 얘가 2고 얘가 4분의 1이고 뭐 이런 겁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EX하고 VX를 먼저 구하시는 거예요. 자, EX하고 VX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EX바, VX바 이렇게 구하시는 문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요런 표부터 만들라는 거죠. 네. X가 1이거나 2거나 4입니다. 합이 1이어야 되고요. 확률이 둘, 넷, 여섯, 여덟, 둘, 넷, 여섯, 9개네요. 아, 7개는 나중에 하고요. 9개니까 9분의 2. 여기 9분의 3. 여기 9분의 4. 자, EX 먼저 구합니다. EX가 9분의 2, 9분의 6, 9분의 16. 9로 하겠죠? 2 더하기 6 더하기 16. 9분의 24인가요? 됐죠? 9분의 24. 약분도 안 돼? 에이. VX 구하려면 일단 X를 제곱해요. 1, 4, 16. 그러면 9분의 1, 9분의 12, 9분의 64, 빼기, 이거 약분되는구나. 3분의 8.
제곱하면 9분의 64. 그럼 요거랑 계산되네요. 그러면 9분의 13. 요게 n이에요, n. 7개의 공을 이미 추출한다는 게 n입니다. 그러니까 EX 반은 EX랑 같고요. 그러면 3분의 8이고, VX 반은 n분의 VX인데, n이 7인 거예요. 7분의 1하고 9분의 13, 63분의 13. 소리. 여기 2네요. 그쵸? 여기 2면은 여기 14네. 여기가 14고, 약분이 되네요. 14고, 그러면 요거랑 약분해서 여기가 2니까, 9분의 2네요. 쏘리. 뭐 이런 계산. 그러니까 표부터 만들어라 이거죠. 앞에 계산은 표가 있었고, 여기서는 이제 표부터 여러분들이 만들어라. 뭐 이런 겁니다. 자, 지금 모집단, 이게 모집단이에요. 어느 학교의 학생들의 키 평균은 이따위 있더인데 36명을 이미 추출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모집단권 필요 없어요. 표본 집단권만 쓰시면 돼요. 괜히 모집단권 쓰지 마시고, 표본 집단권은 168에 36분의 6제곱이에요. 즉 168에 1제곱입니다. 그리고 165 이상 x바가 172야. 이거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Z로 가는 겁니다. 1분의 165 마이너스 168 Z 1분의 170 마이너스 168. 그러면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그러면 그려 대충 그립시다. 여기 마이너스 3, 여기 2. 자, 0부터 2까지 이거죠.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0부터 3까지 하고 같아요. 두 개를 더해야죠. 그러니까 0.4987. 이쪽이 0.4987. 이쪽이 0.4772. 0.4772. 더해주면 된다. 그러면 끝에가 9, 하라고 7하고 5, 1 올라가니까 7, 1 올라가니까 9, 0.9759. 됐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 요거 쓰시는 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요거. 표본 집단 거만 쓰시면 됩니다. 모집단 거 굳이 안 쓰셔도 돼. 자, 이 정비용포를 파는 모집단이에요. 필요 없어요. 표본 집단 거 쓰시라고. 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표본 집단 거. 100에 n분의 35 제곱이에요. 했더니 이따위랍니다. 그러니까 p x 바가 95예요. 자, 그럼 z로 바꾸면 여기가 루트 n분의 35고요. 여기가 95 마이너스 100이에요. 뭐 조금만 정리해서 쓰면 z가 마이너스 35분의 5 루트 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pz가 마이너스 7분의 루트 n이에요. 분모 문제에 루트 n 곱하는 거고요. 요렇게 되는 건데 이제 좀 그립시다. 얼마보다 작거나 같다. 요 부분이 0.1587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이쪽 부분이 얼마냐 하면 이쪽 부분이 4, 9, 9, 10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0.3412 13 3413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3413 여기인데 실제 3413은 이렇게 잡아서 여기가 1인 거예요. 이 부분이 0.3413이라고 준 거고요. 이 부분 그럼 마이너스 1인 거죠. 즉, 요 값이 마이너스 1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7분의 루트 n이 마이너스 1입니다. 즉 루트 n이 7이에요. 따라서 n은 49겠죠. 이런 식으로 구하시는 겁니다. 연습을 좀 해보시고요. 핵심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핵심은 얘를 쓸 줄 알아야 된다. 됐죠? 뭐 요거는 써 있었으니까 얘를 쓸 수 있느냐 요게 핵심이다. 저것만 잘 쓰시면 그 다음에 Z로 표준화 시켜서 하는 거예요. 딱 같아. 자 여기도 평균이 있다고 표준 편차가 있다는데 n이 80이래요. 그러면 표본 거만 쓰시면 돼. 표본 모집단 거 쓰지 않으셔도 돼. 여기가 62에 81분의 1.8 제곱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럼 9제곱으로 쓰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62에 9분의 1.8의 전체 제곱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 0.2죠. 그러니까 n 62에 0.2의 제곱 뭐 이렇게 쓰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잖아요. x바가 k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z로 바꾸는 거죠. 0.2분의 k-62 얘가 0.02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립시다. 자 얼마보다 더 크거나 같다. 이 부분이 0.02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부분이 얼마냐면 0.48이어야 돼요. 여기 0.48 있잖아요. 얼마? 2.1. 즉 0.2분의 k-62가 얘가 2.1. 그러면 이쪽으로 올게요. 이렇게 끌어올립시다. k-62가 2.1 곱하기 0.2에요. 그러면 0.42가 되죠. 그럼 k는 62 더하기 0.42 됐죠? 네, 62.42 이 정도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뭐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네, 요거 쓰는 거가 포인트로 요거 쓰는 거. 모집단 거 자꾸 쓰려고 하지 마시고 표본 집단 거만 써요. 표본 집단 거만. 여기도 평균이 m이고 요건 이제 여기서부터 추정이에요. 21번부터. 자 다시 내용으로 올라갑시다. 처음으로. 자 아까 얘기했던 추정. 이제 여태까지는 모집단을 안다는 상태에서 표본 집단이 어떻게 생길 거다 이 얘기를 한 거라면 이제부터는 이제 모집단 거만 알아. 모집단 거만 아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모집단 거를 안 된다. 표본 집단 거를 아는데 모집단이 어떻게 생겼을까? 요걸 추측하는 건데요. 두 개를 다 추측해야 됩니다. 원래는 모평균도 추측하고 묘표준 편차도 추측해야 되는데 어려워요. 어려워서 일단 우선적으로 모평균은 안다는 전제. 이게 좀 설정이 말이 안 되죠. 모평균을 안다는 게 아니라 모표준 편차를 안다는 전제예요. 근데 이게 왜 설정이 말이 안 되냐면 모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모평균을 먼저 구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 공부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모평균하고 모표준 편차를 다 구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모평균 기록이 없어졌다 이렇게 가져오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요건 아니까 모평균만 추측해보자. 그러면 아까는 제가 얘기했죠? 한 명이 평균 그 데이터를 평균으로 내보고 분산도 내본단 말이야. 그러면 그 한 명이 냈던 데이터는 모평균하고 똑같진 않아요. 당연히. 그죠? 다만 이 한 명 낸 것이 한 명 이렇게 평균 낸 것에 전체 평균을 내면 모평균하고 같아진다고 얘기한 거고 요 한 명 것만 가지고 모평균을 추측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에서 얼마라고 추측을 해야겠죠. 그죠? 그게 타당하잖아요. 얼마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한 학교 어떤 A라는 학교에 2학년들 키 평균을 냈다. 근데 그거를 전체를 하고 싶은데 내가 한 30명만 뽑아가지고 키 평균을 냈는데 170이에요. 170cm가 나왔어. 그러면
그거 가지고 전체 평균이 170cm겠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극단적이잖아. 차라리 한 165에서 한 175 사이 될 거예요. 라고 얘기한다든가 또는 160에서 한 180 사이에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럴듯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만 이렇게 얘기할 때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하고 이게 딱 맞다라는 보장은 없잖아. 그럼 맞을 확률이 얼마 정도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그걸 신뢰도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정도 맞을 거다. 그러니까 신뢰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얼마 정도 맞을 거다. 됐죠? 95% 정도 맞을 거다. 90%, 99% 정도 맞을 거다. 여러분들 그 여론조사 같은 거 공표하는 거 보면 신뢰도 뭐 플러스 마이너스 0.3입니다.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0.5입니다. 뭐 0.31입니다. 뭐 이런 거 얘기해요. 뭐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플러스 마이너스 뭐 요거 얘기하는 건데 뭐 그건 그렇다 치고요. 그건 그렇다 치시고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런 건데요. 제가 쓰는 건 이런 방식이 아니고 x바 더하기 k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마이너스 k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 k 값이 보통 95%일 때 1.96, 99%일 때 2.58, 이 정도 사용합니다. 근데 이 1.96이 명확하지 않아요. 가끔은 2도 사용합니다. 가끔은 얘를 대신에 3도 사용해요. 근데 그거 주어져야 돼요. 문제마다. 여기는 루트 n이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z의 절대값이 k보다 작거나 같다. 요게 k보다 작거나 그죠? 얘가 신뢰도입니다. 0.95라든가 또는 0.99라든가 이게 신뢰도. 보통 신뢰도를 이제 알파라고 표현하는데 조금 바꿀게요. 좀 일반적인 거로. 신뢰도 그러면 보통은 신뢰도를 알파라는 기호를 사용을 해요. 알파 뭐 이렇게 사용할 건데요. Z가 그럼 뭐냐면 루트 n분의 시그마의 x 바 마이너스 m의 절대값. 얘가 Z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갖고 얘기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 그래서 x 바 마이너스 m의 절대값이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된 거고요. 절대값 안에 있기 때문에 m하고 x 바하고 자리를 좀 바꿔도 돼요. k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래서 m-x 바가 소문자로 썼죠 지금 다. x바 기호는 좀 맞춥시다. x바가 k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는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k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래서 m이 x바 더하기 k 루트 n분의 시그마 k 마이너스 x바 마이너스 k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걸 신뢰 구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신뢰 구간이라고 부르고 여기서 요거 뺀 거 여기서 우측 값에서 좌측 값 뺀 거 2k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거를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불러요. 신뢰 구간의 신뢰 구간의 길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네, 신뢰 구간의 길이 됐죠? 가끔은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라는 표현도 사용합니다. 이그러면 루트 n분의 시그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가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요게 표평균과 목평균의 차예요. 그래서 얘가 차예요. 됐죠? 나중에 뭐 차 이런 말이 나오면 루트 n분의 시그마 사용하시고요.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나오면 2k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래서 세 개만 외우시면 돼.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뭐 n이 어떻고 뭐 n x 다 필요 없어. 실내 구간 나오면 이거부터 쓰고 시작하세요. 이거. 실내 구간이라고 문제가 딱 뜨면 이거부터 시작하세요. 자, 문제로 가서 얘기합시다. 아까 풀려고 했던 21번. 예. 여기 보면 실내 구간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뭐 앞에 어쩌고저쩌고 다 필요 없고 m이 x바 마이너스 k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더하기 k 루트 n분의 시그마 공식 이거 적고요. x바가 얼마인지 찾아요. x바 90 k 95% 여기 써있죠. 95% 0.95 요게 k 1.96 그 다음 n 여기 있네요. 144 표준 편차 15 90 더하기 1.96 루트 144 15 자, 90 마이너스 1.96 12분의 15 m 90 더하기 1.96 12분의 15 3으로 약분하고요. 4로 약분합니다. 0.446 0.49 0.49 그리고 3 이렇게 약분된 거예요. 이렇게 3으로 약분해서 이렇게 0.49 자 그러면 이쪽으로 올까요? 90 마이너스 0.49하고 5하고 이걸 먼저 곱합시다. 0.49하고 5하고 먼저 곱합시다. 59 45 54 20 2.05 이렇게 됐죠? 2.05를 4로 나눕시다. 0.5 20 떨어지면 1 4 10 2 8 20 5 24 너무 좁아지잖아. 90 마이너스 0.5125 m이고요. 90 더하기 0. 더하기 5125 그러면 89.4975인가요? 4875 4875에서 90.51 뭔 소리야? m 야, 답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답은 여기다 쓸게요. 89.4875 크거나 같다 m 크거나 작거나 같다 90.5125 이게 실내 구간입니다. 답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쏘리 뭔 소리야. 4가 없어졌잖아. 미안해요. 4로 또 나누면 안 되지. 4로 나눠갖고 없어진 거지. 그러니까 미안시오. 쏘리 90 마이너스 2.05 에서 90 더하기 2.05 그러니까 87.95 에서 92.05 이렇게 돼야 되는 거네. 미안해요. 됐죠? 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쏘리. 네. 어쨌든 이렇게 계산하는 거다.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의 핵심은 요거부터 쓰고 시작해라.
실내 구간 이러고 나오면 요것만 쓰고 시작하세요.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자, 여기도 실내 구간을 구하시오. 그러면 x바 마이너스 k 루트 n분의 시그마 m x바 더하기 k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있나요? 네, 85만원 k 요거 95% 신뢰도 0.95고요. k 요거는 2쓰라고 되어 있네요. 루트 n 400명 됐죠? 근데 여기 이제 뭐가 있냐면 모평균의 표본 편차를 안 줬어요. 대신에 표본 집단의 표준 편차를 줬어요. 네. 이거 사용하셔도 됩니다. 왜 돼요? 그러면 그거 복잡해. 물어보지 마. 왜 돼요? 그러면 할 말 없으니까 나 그거 설명해 줄 자신 없으니까 그냥 받아들여. 그러니까 표준 편차 원래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 사용하는 건데 표본 집단의 표준 편차 사용해도 됩니다. 정 궁금한 사람들은 책 뒤에 읽어보세요. 난 안 해줄게요. 나 힘들어서 못해. 빼기 곱하기 왜냐하면 저거 되게 복잡해요. 저거 설명하려면 뭐 되게 많은 얘기들을 알아야 돼요. 교과서에 나와 있으면 보세요. 안 그러면 그냥 외워. 요거 10입니다. 약분하면 요거 10이에요. 그러니까 85 빼기 2.4 85 더하기 2.4 그래서 82.6 87.4 뭐 이 정도 되는 거죠? 맞나? 됐습니까? 핵심은 여기 시그마가 표본 집단의 표준 편차든 모집단의 표준 편차든 상관없어요. 시그마 그냥 사용하시면 돼. 이게 24 아니에요? 그러는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으니까 요게 아니에요. 24가 여기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표본 집단이 쓰이게 되면 x바 마이너스 k 루트 n분의 s x바 플러스 k 루트 n분의 s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어요. 왜 사용되는 겁니까? 하지 마세요. 저한테 그렇게 묻지 마시고 저렇게 사용합니다. 되는 거예요. 자, 요번에도 실내 구간 얘기 나왔어요. 실내 구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x바 마이너스 k 루트 n분의 시그마 m x바 더하기 k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런 거예요. n값 구하라고 했는데 요쪽만 봐도 될 것 같아요. x바 얼마? 4.3 K 95%니까 요거겠죠? 2.58 루트 n 모르고요. 시그마 2.5 했더니 얘가 4.73이래요. 자, 그럼 4.3을 빼는 거죠. 자, 2.58 루트 n분의 곱하기 2.5 4.73에서 4.3 빼는 겁니다. 4.3 빼면 0.43이네요. 그러면 루트 n이 오른쪽으로 가면 0.43분의 2.58 곱하기 2.5예요. 자, 그러면 소수점 2개 밀면 소수점 2개 미세요. 여기 하나 더 밀면 하나 더 미세요. 그럼 루트 n이 430분의 258 곱하기 25예요. 그럼 5로 약분하면 5, 8, 40, 5, 6, 30 2로 약분할까요? 129 여기는 43 129가 43으로 나눠지나요?
3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하고 여기다 3 곱하면 딱 되네요. 루트 n이 15, n이 225입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 부분하고 같아야 되는 거예요. 공식 여기서 시작하는 거고요. 요것만 딱 쓰시는 거예요. 자, 실내 구간의 길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실내 구간의 길이. 실내 구간의 길이면 2k 루트 n분의 시그마. 딴 거 다 필요 없다. 2 곱하기 k 95% 실내도인데요. 0.475인데 원래는 마이너스 1.96에서 1.96까지 해야 되는데 요거 2배 하면 그러니까 곱하기 2 해보면 0.95 나올 거예요. 그래서 1.96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수치들을 외워야 되는 건 아닌데 기억해두면 이제 여러 가지로 써먹을 수가 있는 게 있다 이거죠. n은 여기 있죠. 100봉지 루트 100 시그마 25 그러면 2 곱하기 1.96 곱하기 10분의 25 5고요. 여기 2고요. 여기 약분되면 이게 1.96 곱하기 5네요. 196에 5 곱합시다. 6, 5, 30 5, 9, 45 8 5, 1은 5 9 이렇게 됐죠? 9.8 어렵지 않죠? 이 실내 구간의 길이입니다. 2k 루트 n분의 시그마 외우세요. 실내 구간의 길이 2k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실내 구간이 b-a인데 b 빼기 a라고 썼어요. 네, 요게 실내 구간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b 빼기 a라는 값이 2k 루트 n분의 시그마입니다. 얘가 3보다 작거나 같대요. 자, 2 k가 99% 네, 2.58이죠. 루트 n 몰라. 분산이 16이에요. 분산이 16이에요. 표준편차 4고 요게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루트 n이 이쪽으로 오면 3분의 2 곱하기 2.58 곱하기 4입니다. 됐죠? 여기 약분되나요? 3, 8, 20 약분되나요? 0.86 그러니까 루트 n이 크거나 같다. 2 곱하기 0.86 곱하기 4보다. 그러면 0.86에 8 곱하는 거죠. 6, 8이 48, 8, 8이 64, 68, 6.88인가요? 루트 n이 6.88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대충 하지 마시고요. 6.88 제곱하세요. 88이 64, 88이 64, 7 올라가고 0이죠. 68이 48, 57이네요. 또 8이니까 5704, 68이 48, 68이 48, 5 올라가고 2, 66이 36, 41, 4, 4, 5, 9, 1 올라갔고요. 6, 소수점 4개니까 n이 크거나 같다 46.9544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n은 자연수예요. n은 자연수에 그렇죠? 그러니까 47 이상은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실내 구간의 길이가 1.2랍니다. 실내도가 알파 퍼센트니까 k를 모르는 거야 이거는. 실내 구간의 길이니까 2k 루트 n분의 시그마고요. 얘가 1.2가 되라. 그럼 2k를 모르는 거고 루트 n이 900명 시그마가 10점 얘가 1.2에요. 그러면 2k 30분의 10 30분의 10이 1.2
약분하면 얘가 3입니다. 얘 1이고 그러면 3분의 2k가 1.2 k는 그러면 1.2 곱하기 2분의 3 그러면 이렇게 약분하면 0.6이고요 1.8이네요. 다시 말해서 신뢰도는 여기가 1.8인데 여기 마이너스 1.8에서 1.8까지 요 넓이가 신뢰도예요. 근데 지금 요 표상으로는 요쪽이 0.46이니까 요쪽도 당연히 0.46이고요. 그러면 0.72가 되는 거죠. 퍼센트로 바꿔놓으라고 그랬으니까 알파는 72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하시는 거예요. K가 모르는 상태. 자, 차라는 표현이 나왔죠.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 예, K 루트 n분의 시그마. 차. 얘가 2야. 요거부터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약분 다 필요 없어요. 하나씩 채웁시다. 95% 2 사용하려네요. K는 2. N을 모르는 거고요. 표준편차 8. 얘가 2보다 작거나 같다. 루트 n 이쪽으로 오면 2분의 2 곱하기 8 2는 약분될 거고요. 그러면 루트 n이 크거나 같다. 8 n이 64보다 크거나 같다. 최소값 64. 어렵지 않죠? 자, 실내 구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실내 구간의 길이는 2k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자 봅시다. 신뢰도가 일정하다는 건 K가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표준편차 당연히 어떤 한 저기니까 표준편차 움직일 일 없어요. 기억 같은 경우 신뢰도 K 움직일 일 없어요. 표본의 크기 2배가 됐어요. 표본의 크기가 2배가 됐다는 건 2K 2n분의 시그마예요. 얘가 2분의 1배 된 겁니까? 아니죠. 됐죠? 표본의 크기가 일정해요. 루트 n이 일정해요. 신뢰도가 낮아졌어요. K가 작아졌어요. K가 작아졌는데 신뢰도가 낮아지면 K가 작아진다는 뜻이에요. K가 작아졌어. 그러면 전체 값도 작아지겠죠. 그죠? 네, 틀렸어요. 신뢰도가 높아지면 K가 커지는 겁니다. 네, 신뢰도가 높아지면 K가 커지는 거예요. 커지고 표본의 크기가 작아지면 얘가 작아진 겁니다. 분모에 있는 값은 작아지고 K에 있는 값은 커졌어요. 그럼 전체 값은 커지겠죠. 네, 커지는 거예요. 네, 길어지는 거 맞아요. 그래서 디귿입니다. 네, 요거 보고 요거만 갖고 하는 거예요. 요거만 갖고 딴 거 볼 거 없이. 됐죠? 그래서 오히려 추정은 여러분들이 너무 다 알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만 사용할 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x 바 마이너스 k 루트 n분의 시그마 m x 바 더하기 k 루트 n분의 시그마 실내구간의 길이 2k 루트 n분의 시그마 차 요건 길이 차 k 루트 n분의 시그마 요것만 갖고 하셨으면 돼요. 이건 구간 실내 구간, 길이, 차 요것만 외워가지고 추정은 요것만 갖고 푸셨으면 좋겠다.